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이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LA시 내 식당 매장 내에서의 식사 서비스를 금지하고 배달과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만 허용했습니다. LA시 내 술집과 나이트클럽, 극장, 오락실, 피트니스 센터 등은 오늘부터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내 모든 주점과 나이트클럽, 와이너리 양조장들의 영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가주 내 식당들은 고객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65세 이상 된 시니어층과 지병이 있는 주민들은 당분간 집 밖 출입을 자제하고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시작해줄 것을 주지사는 호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남가주적 한인과 주류마켓에는 생필품 사재기 광풍이 불면서 마켓 지낼대가 텅텅 비는 등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주 검찰은 사재기를 틈타 폭리를 취하는 비즈니스 업주들을 중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너무 많이 살 필요가 없다며 생필품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연방하원이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는 패키지 지원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무료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근로자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최대 200만 달러의 특별 융자를 실시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 대유행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가 개학을 3차로 연기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이 오늘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LA시 내 모든 식당 매장에서의 식사 서비스를 금지하고 배달과 테이크아웃 그리고 드라이브스루만 허용했습니다. LA시 내 술집과 나이트클럽, 극장과 오락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등은 오늘부터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내 모든 주점과 나이트클럽, 와이너리 양조장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65세 이상 시니어층과 지병이 있는 노인들은 당분간 집 밖 출입을 자제하고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시작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수빈 기자입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이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LA 시내 식당 매장에서 식사 서비스를 금지하고 배달과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만 허용했습니다. LA 시내 모든 술집과 나이트클럽, 오락실, 극장과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등은 아예 문을 닫도록 명령했습니다. 단 슈퍼마켓과 푸드뱅크, 약국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조처는 오늘부터 시작돼 이달 말일인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LA 시내 교회와 성당은 문을 닫도록 시장은 촉구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부터 모든 청사 건물들도 폐쇄합니다. 가세트 시장은 실직자들 혹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주자들을 위한 펀드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많은 사람이 기부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가세트 시장은 일요일인 어젯밤 긴급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강력한 지침을 내린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세트 시장의 조처에 앞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주 저녁에 모든 주점과 나이트클럽, 와이너리 등에 대해 영업을 중단해줄 것, 그리고 모든 식당들에는 수용 인원의 절반만을 받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주지사는 식당들이 테이블 간 거리를 최소 6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수용 인원을 절반수로 줄여 고객들이 거리를 둔 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지사의 조처는 법적 명령은 아닙니다. 주지사는 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모든 주민, 그리고 지병이 있는 주민들은 가능한 한 자택에서 자발적인 자가격리의 상태에 돌입해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어젯밤 에릭 가세트 시장과 주지사의 발표가 있은 후 LA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 식당과 카페들은 투고와 배달 체제로 긴급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조처는 직장과 그로서리 쇼핑 등 꼭 필요한 활동 외에는 대인 접촉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처임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전국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지난 주말 남가주 지역 한인과 주류마켓에는 생필품 사재기 광풍이 불면서 마켓 진열대가 텅텅 비는 등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주검찰은 사재기를 틈타서 폭리를 취하는 비즈니스 업주들을 중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에 거주하는 김모 씨. 집 근처 랄프에서 생필품을 사기 위해 지난 토요일 새벽 5시부터 줄 섰지만 문 앞에는 물과 화장지가 이미 동났다는 사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랄프와 반스 등 식료품 체인에는 물과 화장지는 물론 커피, 비누, 치약, 샴푸, 디터전트, 빵, 시리얼, 달걀, 고기, 감자와 양파 등 주요 식료품과 생필품 진열대가 텅텅 비면서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주말 내내 수군데 그로서리 체인을 돌아야 했습니다.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랄프와 월마트에서는 영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진열대를 채우고 소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랄프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영업 시간을 단축하고 한 번에 20명만 매장 출입을 허용하는 등 사재기 인파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코에도 손님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타운 내 한인마켓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지는 모두 동이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 주말 동안 가주마켓과 H마트, 갤러리아 마켓 등에는 한인과 타인종 고객들이 장사진을 치면서 진열대를 휩쓸었습니다. 쌀과 라면, 냉동식품, 통조림, 고기 등 식료품 전반으로 사재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후 공포감이 증폭되면서 종전에는 특정 품목에만 제한됐던 사재기가 생필품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손님들이 진열대를 통째로 쓸어담고 있어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한인마켓에는 지난 주말 동안 한인은 물론 타인종 고객들의 발길이 늘었는데 랄프 등 주류마켓에서 식료품이 바닥나면서 그나마 상황이 비교적 나은 한인마켓으로 타인종들이 몰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마켓들은 쌀과 물, 화장지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1인당 1개씩만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쌀도 일반미는 동인하고 현미나 현미 찹쌀밖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물도 없고 다른 거 쌀도 없고 뭐 다 없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누가 딴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걱정해요. 좀 불편하죠. 줄도 너무 많이 서야 되고 덩달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불안하니까 혹시 또 뭐 갑자기 뭐 내가 또 걸려가지고 못 나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장 보러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한편 검찰은 사재기를 틈타 폭리를 취하는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중형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비상사태 시국에서는 생필품 가격을 10% 이상 올리는 것은 불법으로 위반 시 형사범으로 간주돼 1년의 실형 혹은 $10,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밝혔습니다. 물과 음료, 식료품, 화장지, 비누, 기저귀, 의료물품, 담요, 건전지, 플래시라이트 등이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또 비상사태 시국에서는 호텔과 모텔도 룸레이트를 10% 이상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조치는 내일부터 예정된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연준은 경제가 최근의 사태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하원이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는 패키지 지원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무료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근로자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선 비보험자까지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진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2주의 유급병가도 근로자들에게 제공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코로나19 발병으로
자녀들의 학교가 폐쇄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유급병가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최소 3분의 2가 지급되며 고용주의 임금 부담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여성과 유아, 어린이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5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고 각 주정부의 실업수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 10억 달러의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법안은 이번 주 연방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뿐만 아니라 남가준의 각 교육구들도 잇따라 휴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사우스 파사디나 통합교육구는 오늘부터 27일까지, 롱비치 통합교육구는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토렌스 통합교육구는 오늘부터 2주 동안, 그리고 팔로스버디스 페닌슐라 통합교육구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휴교에 들어갑니다. 시미밸리 통합교육과 벤츄라 카운티의 무어팍 통합교육구는 오늘부터 27일까지 휴교에 들어가며 벤츄라 카운티의 옥팍 통합교육구는 오늘부터 20일까지 휴교합니다. 산타클라리타 밸리의 뉴올 교육구와 소거스 유니언 교육구, 윌리엄하트 통합교육구, 그리고 캐스타익 통합교육구는 오늘부터 3주간 휴교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미국인의 너무 많이 살 필요가 없다며 생필품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물품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면서 국민 사이에 생필품 사재기가 극심해지는 등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통업계 최고 경영자들과의 전화회의를 통해 미국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트 진열대에 생필품이 쌓여 있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과 직간접적 접촉 의혹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션 콘리 대통령 주치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 면밀히 논의 후 대통령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최대 200만 달러의 특별 융자를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각 주에 코로나 사태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저금리 재단 회복 융자를 지원합니다. 주지사는 주내 지정된 지역들을 위한 SBA 융자 요청, SBA는 SBA 권한으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SBA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지불하기 힘든 고정 차입금, 임금, 미지급금을 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3.75%, 비영리 단체는 2.75%며 상환기간은 각 업체의 지불 능력에 근거해 결정하며 최대 30년까지 장기 상환기간이 적용됩니다. 한인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모든 지점과 사무실에 직원과 고객을 위한 손소독제 펌프를 비치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전 지점과 사무실에 손세정제를 비치해왔습니다. CBB뱅크와 퍼시픽시티뱅크, 오픈뱅크와 US 메트로뱅크도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손세정제와 위생수칙 안내문을 나눠주고 직원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 블락 UCLA 총장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블락 총장은 트윗을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것을 인지해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며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9일까지 휴관합니다. 다음은 각 지역 단신입니다. 맨하탄 한인타운 한복판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한인 여성이 흑인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과 욕설을 당한 증오범죄가 발생해 한인과 지역사회에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인 여성을 폭행한 흑인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 용의자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집단 발병한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버지니아 한인 3명이 11일 조지아주의 군부대로 이송됐습니다.
이 크루즈 선박에 부인과 처형 2명과 함께 탑승했던 80대 한인은 아틀란타 공항 옆에 있는 에어포스인 군인 모텔에서 2주간 격리됩니다. 버클리 시의회가 세입자 범죄 전력 조사 금지안을 10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클리 소재 건물 소유주들은 세입자를 받을 때 범죄 전력을 따로 조사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차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범죄 전력이 있는 주민들이 렌트 가능한 집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25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시애틀 지역 한인 교회와 성당들도 잇따라 이번 주말 예배나 미사를 취소했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 발병국에 대해서만 문을 걸어 잠갔다면 이제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봉쇄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38개 국가나 지역으로 전날보다 6곳이 늘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가 입국 금지국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고 노르웨이와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등은 의무적 자가 격리국에서 입국 금지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스리랑카도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에 대해 2주간 입국 금지와 비자 효력을 중단했으며 파푸아뉴기니와 북마케도니아도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는 지역 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17곳으로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치를 하는 국가는 50곳으로 에스토니아와 우루과이 등이 한국을 방문한 내외국인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한국 시간 16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추가로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상황이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과 바이러스의 해외 영유입 등을 여전히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을 4월 초로 2주가량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학이 연기될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연간 학사 일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23일까지 평일 기준 15일 이내로 휴업하는 경우 학교들은 수업 일수를 감축하지는 않고 대신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입니다. 하지만 3월 30일이나 4월 초로 추가 연기되면 법정 수업 일수를 10% 범위에서 감축하게 됩니다. 개학이 4월 초까지 미뤄지면 원래 5월 말쯤 치르는 1학기 중간고사를 예년처럼 진행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1학기 중간고사를 과정 중심 평가로 대체하려고 일선 학교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미 전국 학교 개학은 애초 2일에서 9일로, 9일에서 또다시 23일로 모두 3주 연기된 상태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